아마도 여러분들은 통상적인 세차 방법을 따라하면서 비효율적인 세차를 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자동차 표면에 발생되는 오염, 그 오염의 원인과 심각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어느 곳인지를 알면 세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써너스 김 부장이고요. 오늘은 자동차에 발생되는 오염 물질이 많이 추적되는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 설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세차가 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행하게 되면 자동차의 앞부분이 심각하게 오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차를 하면 일반적으로 본네트, 앞범퍼와 펜다에 더 집중적으로 세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효과적인 프리워시와 고압수를 사용한다면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표면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대부분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와 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염물질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오염물질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에 오염이 발생되는 자연적인 원인은 바람, 물, 자동차 타이어에서 묻어나오는 토양 또는 모래가 퇴적되어 발생됩니다. 또 다른 것은요, 해염 또는 생물학적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수액과 꽃가루, 벌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인위적인 오염물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위적인 오염물질은 자동차 연소에 따라 발생되는 탄소와 연료 잔여물, 그리고 브레이크와 타이어 분진, 도로 포장재인 아스팔트, 겨울철 사용되는 염화칼슘도 이에 해당됩니다. 즉, 도로 주행간 발생되는 오염은 자연적 그리고 인위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된 복합적인 오염이고요. 비가 오면 물과 결합하여 혼합된 오염물질이 발생되며 이는 자동차를 빠르고 심각하게 오염을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자동차의 표면을 오염시키는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1차 오염입니다. 1차 오염은 자동차가 비 오는 날 주행하면서 공기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오염입니다. 주행하지 않은 차에서도 비를 맞아 생기는 오염, 공기 중의 먼지로 인한 오염도 같은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비가 온 뒤에 자동차를 보면 공기 또는 빗물의 흐름에 따라서 먼지와 같은 띠가 발생되는 것도 이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외부 오염 또는 3자 오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염은 다른 자동차의 후륜 타이어에 의해서 발생된 분무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염입니다.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타이어 트레드와 물은 결합돼서 분리되면서 물의 파형이 휠하우스 또는 뒷범퍼와 부딪히면서 물은 미스트 형식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세한 물입자가 되어 공기 중에 부유하거나 날리게 됩니다. 이것은 후속하는 차량의 자동차 공기 흐름에 따라서 전면과 후면 그리고 광범위한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자, 세 번째 오염은 자체 오염입니다. 자체 오염은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전륜 타이어에서 발생한 미스트로 후륜까지 확장되는 그리고 차체 측면에 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부위별로 1차, 외부, 자체 오염의 결과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실험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과 표를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은 자동차의 오염 분포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왜 본넷과 전면 휀다 앞부분과 루프는 오염이 덜 발생할까요? 이러한 이유는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유체인 공기 사이를 통과하기 때문에 육체 역학적인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공기 저항 개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동차의 외관, 형태에 따라서 공기 저항 개수가 커지기도 또는 작아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의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춰서 연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자, 새 차의 공기 저항 개수가 웬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체역학, 즉 에어로다이내믹스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공기 저항 개수는 물체의 형상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됩니다. 매끈한 형태일수록 공기 저항 개수는 작아집니다. 자, 여기에 있는 SUV 차량을 보시면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공기 속을 빠르게 이동할 겁니다. 자동차의 형상에 따라 이러한 SUV 차량은 대부분 보면 전면이 수직이고 특히 전면에 많은 공기가 부딪히면서 유속이 감속되었다가 공기의 유속은 본넷 부분에서 빠르게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전면 유리에서 형상에서 보시면은 다시 일정 부분 감속되었다가 루프를 다시 통과하면서 굉장히 빠른 유속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하단부에 흐르는 공기의 흐름과 상단부 측면에서 흐르는 공기의 속도가 다르고 다른 공기가 서로 만나면서 볼텍스, 즉 와류를 만들어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의 전면에 오염이 1차적으로 발생하고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는 본넷 부분과 휀다 전면, 루프 오염은 비교적 덜하고 오염 입자도 고온 편입니다. 이는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즉 멀리서 날아오는 2차 오염, 미스트 오염이죠.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오염의 축적량도 적고 또한 그 미스트는 비교적 가볍고 광범위한 오염만 발생시킵니다. 즉 자동차 표면에 스크래치를 낼 만한 무겁고 단단한 입자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체 오염은 주로 전륜 타이어에서 만들어집니다. 타이어는 지면과 맞닿는 자동차의 구성품으로 도로 오염물과 직접 접촉됩니다. 비가 내리면 수분은 토양, 모래, 기타 오염물질의 집합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복합 오염물질을 만들어내고 타이어의 접지면과 접촉되어 분리된 오염물이 차체 측면에 광범위한 침전구역을 만듭니다. 이는 타이어와 휠의 회전으로 인해 발생되며 그림과 같은 와류를 인해서 오염이 발생됩니다. 특히 스커트와 휠하우스에는 타이어와 접촉된 토양, 모래 등의 아주 거친 오염물질이 존재하며 또한 차체 측면에도 다수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세차 시 도장면 스크래치를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자동차 후면에 발생하는 오염은 특히 심각한데 이는 1차와 외부 자체 오염이 모두 섞여서 발생됩니다. 자동차 위를 흐르는 공기의 흐름, 그리고 자동차 하단을 흐르는 공기 흐름과 뒷바퀴에서 만들어지는 공기 흐름이 다른 속도의 공기가 섞여서 와류를 아까 발생시킨다고 했죠? 그 와류를 발생시키고 오염 물질이 심각하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친 오염 입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차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기역학을 통해서 자동차의 오염이 어떤 부분에 거친 오염이 많이 생기고 어떤 부분에 광범위하게 생기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틀리지 않다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세정제와 화장솜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똑같은 부분을 닦아서 오염 입자의 크기를 한번 눈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분사호 닦아보겠습니다. 자, 10cm 정도만 닦아보겠습니다. 자, 본넷입니다. 똑같이 10cm 정도만 닦아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이제 측면 부분이죠. 이 측면 부분에 발생한 부분에 밑에 부분 하면 당연히 지저분하니까 한 요 정도 이렇게 할게요. 10cm 정도. 루프. 자, 루프 부분입니다. 아유, 너무 높네요. 자, 높아서 여기도 10cm. 자동차 요 후면부입니다. 자, 후면부 중앙을 제가 여기 밑에 하면 더 지저분하겠죠? 그러니까 딱 이 중간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가서 한번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동차 전면부입니다. 자, 오염물질은 묻어있죠? 오염물질 묻어있는데 그렇게 거친 입자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오염물질이 묻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본네트입니다. 자, 오염물질이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 입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여러분, 자동차 측면에서 묻어나는 오염입니다. 오염이 굉장히 축적이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입자가 굉장히 거칠어요. 자동차의 루프 부분입니다. 어떠신가요? 공기의 흐름이 빠르니까
오염물이 굉장히 안 묻어나고 되게 얇죠. 자동차의 후면 부분입니다. 측면 부분과 비슷한 오염이 축적되어 있고 거친 오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과 같이 세차를 할 때 내가 어디를 주의해서 세차를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어디를 주의를 해서 세정제를 더 분사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렇다면 실습을 통해서 고압수를 어떻게 뿌리고 세정제를 어떻게 뿌리는지, 즉 세정제는 프리워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압수를 쏠 때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압수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분사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통상적으로 이 자동차의 윗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압수 이렇게 내려오면서 많이 사용들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세차를 하면서 약간은 관과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압수를 쓰실 때.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까 전에 거친 오염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휠하우스 안쪽에도 자, 이 고압수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동차 이 하단 스커트 부분에도 고압수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압수를 측면 부분에 뿌릴 때는요, 통상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고압수를 분사를 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약 45도 방향으로 고압수가 분사되게 되겠죠. 하지만 이 차는 도어 스텝이 있는 차량이라서 덜하겠지만 이 스커트 밑단 부분에는 고압수가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토양 오염물 그 자체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몸을 낮춰주시고요. 고압수를 쏘실 때, 측면을 쏠 때는요. 거친 오염물들이 많은 것들을 실제로 보여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낮추신 다음에 이렇게 분사를 해주시면 이 밑에 묻은 오염물을 쉽게 떨어낼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뒤쪽 타이어와 휠하우스도 같은 방법으로 세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범퍼 하단 부분에도 자동차 휠에서 만들어진 토양 오염물과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많이 묻어있죠. 여기도 낮춰서 좀 이렇게 낮춰서 뿌려주면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되겠죠. 자, 프리워시 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프리워시 할 때 통상 어떻게 했죠? 자동차 앞부분하고 본네트 많이 뿌리고 측면 그냥 쓱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물론 측면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접촉 세차, 미트질을 통한 세차를 할 때 여기에 있는 굵은 오염물들이 밑에 묻게 되고 미트질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스크래치를 만들죠. 조금이라도 그런 굵은 오염물들을 쉽게 떨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고압수를 썼던 것 같이 프리워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토양 오염물이라든지 거친 오염물들을 쉽게 떨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밑에 부분에 충분히 뿌려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 범퍼 뒷부분에도 자, 앞부분은 하단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뿌리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상단 부분만 덮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한번 분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면부는 하단부까지 좀 신경 써서 폼렌스를 사용했고요. 전면부는 그냥 통상적인 폼렌스 사용하듯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하단부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랬을 때
거품에서 이제 그 오염물이 떨어지는 오염물들이 전면부와 후면부를 비교했을 때 오염물이 더 시커멓게 떨어지는 쪽이 어느 쪽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면부는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이 하단까지 이제 폼렌스를 분사를 했죠. 이 부분까지요. 그랬을 때 지금 오염물 떨어지시는 걸 한번 보실까요? 와, 정말 시커먼 오염물들이 많이 떨어지네요. 오염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면부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면부에서 떨어지고 있는 오염물인데요. 사실 몸을 낮춰서 폼렌스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폼렌스를 뿌리면서 몸을 많이 낮추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 이 하부 쪽에는 잘 묻지도 않았죠. 이 범퍼 상단에는 묻었지만 이 하부 쪽에 묻지 않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만 떨어져서 오염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양 오염물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오염물이 세정제를 통해서 잘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정을 할 때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폼렌스를 뿌릴 때 폼렌스를 그냥 본네트에다 많이 뿌리고 보이는 쪽에 많이 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토양 오염물이라든지 제3자 오염물, 다양한 오염물들이 많이 묻는 이 하부 쪽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기반이 아닌 주관적 경험에 의한 세차. 뭔가 통상적이지만 세부적이지 않았던 세차. 디테일링은 과연 세부적인 세차를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오염이 발생된 이유와 심각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게 된다면 좀 세차가 쉬워지고 자동차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큼 내 차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낙스 김부장이었습니다.